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7조 두 번째 시간 감지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서 몇 번 이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1항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2항에서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는 장소 어디였었어요? 사람이 취침하는 장소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제3항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트형 감지기에는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 공통적인 기준. 자,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는 분포형 감지기도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종류 세 가지, 공기관식 하나, 열전대식 하나, 열반도체식 하나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항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해서 1호부터 쭉 나가고 있고요. 자, 먼저 단서 조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 기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우리 비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세 군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교차회로 방식이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여기에는 반드시 비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 교차회로라는 것은 회로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회로가 설치가 돼서 감지기가 A, B 회로 두 개 모두 다 동작해야 이 수신기에서 설비를 연동하는 그런 개념이었었죠. 자, 그래서 감지기가 두 개가 동작해야 설비가 연동되는데 이 감지기에 축적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지연 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감지기가 지연 동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는 비축적형을 써야 된다. 자,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는 우리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 취급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장소에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은 급속하게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연소 확대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감지기는 빨리 감지해야 되는데 축적 기능까지 넣어서 천천히 감지한다고 하면은 화재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겠죠. 자, 이런 장소에도 비축적형 감지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원래 수신기에는 축적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형식 승인을 받고 있으니까. 자, 축적형 수신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감지기도 비축적형 감지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좀 체크하고 갈 거고요. 자, 각 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감지기는 괄호 안에 차동식 분포형 것을 제외한다. 이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자,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 유입구, 여기가 공기 유입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생성물이 상승을 하면서 천장면을 타고 흘러갈 때 옆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하게 될 건데 공기 유입구, 급기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바람에 날려서 이 연소 생성물이 옆으로 흩날리게 되겠죠. 그럼 감지기가 지연 동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다? 1.5m 이상 이격하게끔 되어 있다. 자, 2호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자, 우리 당연히 이제 화재가 나면 연소 생성물이 천장면을 타고 옆으로 흐를 거니까 양쪽으로 당연히 천장면에 설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우리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면에 반자를 칩니다. 그래서 그 반자에 감지기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천장면에 따라 연소 생성물이 흐를 거니까.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장애물, 뭔가 돌출물이 설치돼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여기에 연소 생성물이 차는 시간이 있겠죠. 찬 다음에 이 감지기가 동작할 거니까 지연 동작할 수 있으니 당연히 천장면에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천장면을 보면은 이런 실내에 있는 반자가 보이지 않고
보나 슬라브가 이렇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콘크리트 슬라브가.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 보를 기준으로 해서 보와 보 사이마다 감지기 설치하라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자, 이거를 평면으로 보고 감지기를 이렇게 균등하게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와 보 사이마다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화재가 났을 때 이 감지기가 조기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보 아래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면 돼요? 안 되겠죠? 자,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자, 여기에 보의 길이가 30cm를 초과하면은 자, 보와 보 사이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자, 국내에는 이런 사항까지는 없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3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우리 정원식과 차동식의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보상식 감지기였죠. 정원점이 자, 동작되는 온도, 정원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할 것. 당연히 정원점 동작되는 온도가 감지기에 동작되는 온도가 그 설치되는 장소의 주위 최고 온도보다 여름철의 온도가 제일 높겠네요. 뭐 난방을 할 때나 불을 사용할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때 발생되는 온도보다는 당연히 높은 것으로 하라. 자, 과거에는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설계자의 재량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자, 요 내용은 뭐예요? 우리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일정 상승률, 정호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 자, 불을 사용하는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는 불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적응성이 없으니 그런 장소에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원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는 최고 주의 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할 것. 자, 3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에서 불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정원식 감지기를 반드시 하라. 일반 차동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보면요. 우리 주방 있고 옆에가 또 거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실에 보면은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방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감지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정원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 4호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트형,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 이 감지기는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내화 구조, 기타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착 높이는 설치되는 천장 높이가 4m 미만이냐, 4m 이상 8m 미만이냐, 요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자, 감지기가 천장면에 설치가 되면은 그 높이, 부착 높이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감지 면적이 감지기 종류별로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라 설계할 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동식, 보상식, 정원식이 있고 각각 종류가 1종, 2종, 자, 보상식은 똑같네요. 정원식은 특종이 있고 1종, 2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자, 특종과 1종, 2종 요거를 나누는 부분은 성능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자, 특종은 A급, 1종은 B급, 2종은 C급 이렇게 등급이 좀 나눠져 있다. 감지기 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특종이 성능이 제일 좋겠네요. 자,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제일 큰 것도 볼 수 있겠죠. 1종은 60, 2종은 20제곱미터이지만 특종은 70제곱미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감지기가 설치 높이 4m, 설치되는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건물이 내화 구조이죠. 자, 거기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비춘다고 해서 1국소만 감지한다고 해서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은 커버할 수 있는 게 90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이 면적이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감지기
2개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자, 2종 같은 경우 우리 대부분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한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치 높이가 4m 미만이다라고 할 때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 설치되어 있으면 감지할 수 있는 면적은 70제곱미터이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이 만약에 면적이 5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몇 개? 당연히 1개 이상은 기본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계산을 했더니 1개가 나왔는데 난 여기에 뭐 5개, 6개 설치하고 싶어. 물론 그렇게 설치 안 하겠지만 감지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오히려 오동작, 비하제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출된 개수로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 감지기를 설치를 할 때 실내 뭐 구석에 설치하라, 중앙에 설치하라, 어디 뭐 편한데 아무데나 설치하라는 기준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감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실내 중앙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화재가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 중앙 부분이 가장 빨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감지기가 2개 설치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구석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을 균등하게 나눠서 감지기를 배치를 해야 조기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감지기를 균등하게 배치하는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화 구조 같은 경우는 구질하죠? 그죠? 네, 구질 762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4m 이상 8m 미만으로 설치되는 높이가 감지기가 높아지게 되면 감지의 성능이 당연히 낮은 데 있을 때보다는 떨어지겠죠. 똑같은 감지기를 설치할 때. 자, 그럴 때 보니까 자, 8m면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요 높이 기준에서 면적 기준에서 자, 2분의 1만큼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97761을 알아두면은 그거의 반 4535, 4535, 3530도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원식 스포트형 2종은 요 높이에는 적응성이 없다, 구성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구조도 있기는 한데 참조로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화 구조는 90제곱미터인데 기타 구조는 50제곱미터로 조금 작죠, 범위가. 자, 기타 구조 같은 경우에는 화재 확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 촘촘하게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 자, 내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화재에 견디는 강도가 높은 거잖아요. 화재 확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완화해서 50보다는 완화해서 90제곱미터를 두고 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6호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이런 것들이죠. 자동식, 보상식, 정원식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우리 지붕, 천장면에 감지기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장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봤을 때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45도 이상 기울어지게 되면은 연소 생성물이 천정면을 타고 흘러갈 때 흐르는 속도가 빠르겠죠. 수평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흐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 의해서 이 감지기가 지연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45도 이상 과하게 각도가 커지게 되면 오동작 하거나 비화재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동작하지 않을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돌출물을 설치를 해서 감지기는 수평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감지기 연소 생성물이 흘러가겠지만 이 잠깐의 여유 체류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옆에 있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45도 이상 경사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보조물을 설치해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제7호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자, 박스 안에 있는 TC 기준은 성능 기준과 똑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감옥,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 되도록 할 것. 우리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요, 크게 검출부와 공기관이 설치되는 감지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지부의 단면을 좀 잘라보면은, 이렇게 설치가 될 때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외부에 저렴 피복물이 있겠지만, 아래에 구리동관이 이렇게 있는데, 내부가 대략 한 1.4mm. 자, 요거는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외경이 2mm, 이런 제품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길게 이렇게 깔릴 건데, 자, 실이 작아요. 그럼 공기관을 포설할 때 공기관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겠죠. 자, 그 공기관의 길이가 20m 미만으로 짧을 때, 자, 우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공기관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팽창된 공기가 검출부에 있는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려서 접점을 붙여서 화재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m 미만으로 짧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량이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20m 미만 안에 있는 공기의 양으로는 이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릴 수 없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20m 이상은 하라라는 사항입니다. 근데 다 깔았더니 20m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보편 100m 기준으로 해서 공기관이 나오는데 20m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코일 감기라고 해서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코일 감기를 해서 20m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20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질 필요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검출부가 설치된 부분에는 설치된 공기관의 길이를 표지로 해서 표시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나목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병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요 감지기 포설된 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빗금진 부분이 벽면이 될 거고요. 요 안에 까만 선이 공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면으로부터 방호 경계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1.5m 이하로 되게끔 하라.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연 동작할 거니까 최대한 1.5m 이하로 맞춰라는 개념입니다. 자,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이 공기관을 포설을 할 건데 이 상호간의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 대부분의 건물은 내화 구조일 거니까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9m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화 구조이니까 공기관을 이렇게 균등하게 포설을 할 때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의 거리는 9m. 하지만 화재 확산이 빠른 기타 구조, 이 6m라고 표현한 것은 내화 구조가 아닌 기타 구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화재 확산이 빠른 경우에는 이거를 좀 촘촘하게 설치를 하라는 개념인 거고요. 내화 구조로서 화재에 견디며 화재 확산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완화해서 9m로 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다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우리 이 공기관은요, 그 단면의 지름이 상당히 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포설을 하다 보면은 얘를 시공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잘랐다가 다시 이어 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공 방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이어 붙인 공간에서 누기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중에서 붕괴하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m짜리이니까 자, 그것을 한꺼번에 포설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라.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간에 이어질 수도 있다. 라목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자, 아까는 최소 20m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최대 길이는 100m 이하로 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 여기 검출부가 있고, 자, 공기관이 이렇게 까맣게 포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100m를 넘게 되면요, 이 공기관 안에 있는 공기가 상당히 많겠죠, 그죠? 자, 일부 구역에서 화재가 나서 팽창된 공기가 전달되면서 요 검출부에 있는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릴 건데, 그 팽창된 공기가 검출부까지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 지연이 있다. 자, 그래서 최대 몇 메타 이하로 해야 된다? 100m 이하로 해야 된다. 라는 개념. 최소는 20m 이상인 거고요. 자,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보면은 보편적으로 실내 들어가는 출입구 인근에 검출부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검출부 자체를
이 벽면이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5도 이상 기울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팽창된 공기가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릴 때 여기서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프램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5도 이상 정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감지기는 몇 도였었어요?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이었네요. 그죠?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 자, 과목.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우리 소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부터 0.8에서 1.8이 아니라 1.5m입니다. 수정을 좀 할게요. 사람이 제어하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신기의 버튼들, 비상방송 설비의 버튼들,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 검출부 등은요, 모두 0.8에서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8호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우리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종류가 공기관식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열전대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목과 남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자,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무,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는요. 자, 공기관식과 비슷하게 검출부와 감지부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공기관 대신 열전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열전대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속해서 만든 것을 열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열전대에 전달하게 되면은 이 열전대에서 열 기절력이 발생돼서 이 회로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이 접점 릴레이를 동작시켜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신 열전대가 설치된 게 그냥 열전대식 감지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과목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열전대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열전대 한 개가 22제곱미터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이게 기타 구조, 화재 확산이 빠른 장소에는 18제곱미터까지 열전대가 감지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게 18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22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에 보면은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이하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본 18제곱미터에 정확하게 4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화 구조 같은 경우에는 22제곱미터에서 4배인 88제곱미터 이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실의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전대부 하나가 내화 구조이니까 22제곱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열전대부를 대략 2.7 정도 나오니까 3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단서 조항에 보면은 88제곱미터 이하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60제곱미터가 뭐예요? 88제곱미터 이하이잖아요. 계산을 했더니 3개만 설치해도 되지만, 자, 8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를 해라? 4개를 설치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경계구역에 열전대를 설치를 할 때는 최소 몇 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4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남목에 보면은 최대 몇 개? 20개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죠. 최소는 4개이지만 최대는 20개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최소 20m가 있었고 최대 100m가 있었듯이 열전대식에서는 최소 4개, 최대 20개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 최소 규정을 왜 두고 있냐? 4개를. 자, 우리가 열전대가 열을 받아서 열 기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접점 릴레이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이 1개, 2개, 3개 가지고서는 이 검출부의 릴레이를 접점을 붙일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최소 4개는 되어야
여기서 발생된 기전력이 전류가 흘러서 이 검출부를 구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20개 이하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 이제 이 열전대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20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전로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열전대가 동작해서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이게 전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전로의 저항이 상승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흐르는 전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로의 저항이 50옴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또한 검출부를 동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로의 저항을 50옴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몇 개로 제한하고 있다? 20개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18제곱미터, 72제곱미터는 이거는 기타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고 22제곱미터, 88제곱미터는 뭐다? 내화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 더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의 검출부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최대 20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니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한 개가 22제곱미터를 커버할 수 있으니 자, 요거를 다 20개를 다 설치했다고 하면 최대 440제곱미터를 커버할 수 있겠네요. 검출부 하나가. 그러면 그 실이 바닥 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이다라고 했을 때는 검출부가 몇 개 설치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게 자, 2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개의 검출부 안에 열전대를 균등하게 나눠서 설치해야 된다. 자, 기타 구조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00제곱미터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니까 열전대를 한 개 설치를 해서 열전대의 검출부를 한 개 설치해서 열전대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최대 20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검출부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경계구역이 600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또한 2개의 검출부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자, TC에 있는 기술 규정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자,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있네요. 각각의 열전대 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전대가 동작했을 때 이 열전대의 위치가 뭐예요? 검출부에 표시가 되는 것. 얘를 만약에 A-1, A-2, A-3이라고 표현했을 때 A-3이 동작했을 때 검출부에서 A-3이라고 표현이 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성능 인정 범위 내의 수량 20개를 초과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4개 이하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TC 기준에는 들어가 있다. 성능 기준에는 없지만 TC 기술 기준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9호 열 반도체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자, 이 또한 똑같은 개념입니다. 크게 검출부와 감지부로 나눠져 있고 열전대 대신 이번엔 뭐가 들어가 있다? 열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서미스터 방식이라고 해서 이 열 반도체 소자가 화재가 났을 때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 반도체의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크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검출부의 릴레이가 동작해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이 열 반도체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자, 스포트형과 구분이 되는 것은 스포트는 감지기 하나가 1국소만 감지를 하지만 분포형 감지기는 이 회로, 전로가 그 실 전체에 깔려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포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감지부는 열 반도체 소자가 되겠죠.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바닥 면적 1개 이상으로 설치할 것. 자, 요 표가 하나 있네요. 자,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자, 부착 높이가 8m 미만, 8m 이상 15m 미만이네요. 자, 보편적으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15m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 8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m 미만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것도 한번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8m 미만의 이런 열 반도체 소자를 설치를 할 때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 화재 확산이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면적도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보니까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65제곱미터 내화 구조인 경우, 기타 구조는 40제곱미터. 자, 감지기 설치 부착 높이가 열 반도체 소자 설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면적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든다는 개념. 자, 내화 구조, 기타 구조일 때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자, 이종에 관련된 사항은 A급, B급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성능이 떨어지니 이것보다는 당연히 그 감지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는구나 라고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하나의 검출기, 하나의 검출부, 접속하는 감지부는 요 열 반도체 소자는 최소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다만 단서 조항에는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은 형식 승인 받은 성능 인정 범위 내에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우리 전대식하고 똑같죠? 단서 조항은 똑같은 내용인 거고요. 자, 이거 2개 이하 또는 15개 초과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엔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요 표로 와서 자, 바닥면적 땅 1개 이상, 요게 표현된 바닥면적 땅 1개 이상, 단서 조항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되는 실의 바닥 면적이 제가 4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40제곱미터이면은 이 열 반도체 소자를 몇 개만 설치하면 돼요. 내화 구조이니까 50보다는 작으니 실이 40제곱미터니까 한 개만 설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단서 조항에 보면은 이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자, 2배면 얼마예요? 1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4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 작네요. 그죠? 원래 계산상 한 개만 반도체 소자를 설치하면 되지만 이 기준 면적의 2배 이하이기 때문에 몇 개를 하라? 2배 이하인 경우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개. 계산상 한 개지만 2개를 설치하라.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또한 개념이 뭐냐? 이 최소 2개라는 것은 검출부를 구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수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15개라는 개념의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로가 전로가 길어질 거니까 전로의 저항이 커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 50옴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15개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자, 8m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내화 구조이고 8m 미만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실의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상 65제곱미터 이하니까 열반도체 소자 한 개만 설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단서 조항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자, 8m 미만, 자, 8m 미만이고, 자, 바닥 면적이 이 표에 따른 기준 면적 이하잖아요. 그죠? 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한 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최소 2개로 했지만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여기 표에 따른 이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에 그 실의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2개가 아닌 뭐다? 그냥 계산된 한 개로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연기 감지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